헌법 84조를 되살린 이재명. 자, 이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방구를 안 꼈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이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 민주당 정청래가 자기 SNS에 올린 글입니다. 아니, 민주당이 사실 범법의 상징이고 모든 범법자가 다 모여 있는데 대법원한테 법을 지키라? 이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지들도 이제 민망하니까 약간 추상적으로 말했지만 이 속내는 해파리처럼 투명해. 뭐냐면 대법원이 지금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까지 했고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기고 있잖아요. 이거를 서두르지 말라는 거야. 헌법 84조는 어떤 거냐면 대통령에게는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이 있다는 거죠.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하는 걸 제외하면은 형사상의 소추를 제재 중에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84조 왜 갑자기 84조를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걸까요? 그게 당연한 게 뭐냐면 이게 다 이재명이라는 범죄자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 당연하지. 아니 곧 감방 들어갈 예비 범죄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그런 정신 나간 정당이 있다고? 민주당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지금까지는 그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운동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지만 이게 그래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범법자 있잖아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정과가 있거나 이런 애들이 권력까지 걸머준다? 그러면 그건 국민한테 엄청난 손해가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네거티브는 필요한 거예요. 힘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범죄 저지르던 애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까지 얻는다? 야, 무슨 짓 할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상상이 안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2022년 대선 때 민주당이 이재명을 후보로 낸 거는 조금 이해할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재명은 그 범죄 뭐 전과 사범이긴 하지만 그것도 다 벌금형이고 그리고 뭐 다른 범죄들은 사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의 범죄가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지내는 동안에 그가 연루된 범죄가 너무 많았잖아요. 대장동 개발 이것도 뭐 김용 정진상 측근들 다 구속된 사건이고 그리고 성남 FC 이 사건도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는 대신에 성남 FC의 후원금을 뜯어낸 그런 거잖아. 그리고 경기도지사 재직하는 동안에 공무원 2명을 자기 마누라의 사적 노비로 만들었고 법화 유용했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또 새로운 범죄가 드러났죠. 그 쌍방울한테 북한에 돈 보내서 나를 북한에 좀 갈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그 대북 송금을 외환 뭐 관리법 위반 뭐 이런 거 했다는 그런 또 그것도 있잖아요. 의혹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을 요새 뭐라 하냐면 넘버 8512가 뭐냐면 8개 사건 12개 혐의 8125야 8개 사건에서 12개 범죄 혐의가 발견됐고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정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지. 근데 대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재명이 송영길 지역구를 뺐다시피 해서 국회로 진입했어요. 국회의원의 방탄을 쓴 거지. 그리고 당대표까지 된 거야. 방탄을 한 번 더 쓴 거죠. 그리고 그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결국 90%의 공산당스러운 확률로 그 지지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거의 확정됐어요. 더 기이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가 관여한 재판들이 한없이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거 하나도 없고요. 대장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같은 그런 중대범죄는 아직 1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선거 때 논란이 되지 않았던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이게 새로운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냐 아니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법기관들이
좀 권위 있는 사법기관 뭐 법제처장 같은 사람 있잖아. 딱 결정을 내려줘야 돼. 뭐 재판은 계속 한다 뭐 중단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무서우니까 다 눈치만 보고 있잖아. 그런 와중에 지난 3월 26일 다 알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내렸잖아요. 이재명한테 완전 대통령으로 가는 탄탄대로를 깔아준 거나 다름없죠. 이제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이제는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기간 내에 대법원이 과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그동안 대법원이 했던 걸 보면 별로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최강욱 같은 그런 사건에서도 대법원 판결 되게 오래 걸렸고 그리고 조국도 마찬가지지. 그 너무 뻔한 위조가 확실한 그 범죄를 갖다 무슨 전원합의체로 하고 그걸 갖다 거의 10달 가까이 이거를 재판을 하냐고.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난 4월 22일 날 대법원이 첫 심리를 열었잖아. 그리고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연 거예요. 기사에 따르면 한 주 안에 두 번의 전원 합의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추세라면 어쩌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닌 거죠.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알고 있죠. 너무 잘 알지. 우주의 그 2심 무죄 판결은 사실 우주의 모든 그 어둠의 기운이 이재명을 지켜준 거거든요. 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다시 되풀이되기 힘들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이재명이 떳떳해봐. 빨리 대법원 판결 받고 싶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재판을 서두르지 말라라고 대법원에 압력을 넣고 있는 거고 그 행동대장인 정청래가 SNS에 대법원 정치질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동안 대법원이 내가 실망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실망의 시작이 문재인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김명수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 돼가지고 대법원을 갖다 정치화 시켰죠. 그동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법원이 법의 최종 수호기관이다 이런 타이틀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그들한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이런 마지막 미션이 지금 주어졌어요. 협박에 굴하지 말고 소신껏 행동해서 이재명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지. 이재명이 당선된다? 그러면 어쩌면 앞으로 대법원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 직을 걸고 꼭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시사방구 이상 마치겠습니다.